원과 직선을 내가 그릴 거야. 그럼 원을 이렇게 그렸어. 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원에 대해서 직선을 어떻게 그릴 수가 있을까? 아무렇게나 막 그리면 되겠죠. 근데 위치 관계를 보는 거니까 얘네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에 초점을 두고 그려볼 거예요. 그럼 만날 수 있겠죠. 자, 내가 직선을 내가 이런 식으로 그렸어. 이런 식으로 그리면 만나잖아. 지금 한 점, 두 점에서 만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겠고요. 아예 안 만나는 경우도 있겠죠. 내가 지금 얘네들을 평행으로 그렸지만 평행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보기 이쁘라고 평행으로 그린 거야. 알겠니? 그 만나는 놈도 있고 안 만나는 놈도 있어. 그럼 얘네 둘이 아닌 또 다른 경우가 있을까요? 뭐죠? 한 점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한 점 만나는 경우. 맞습니까? 자, 그럼 요 놈을 각각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해요. 두 점에서 만난다. 얘는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근데 다른 말로 접한다라는 말도 씁니다. 접한다. 이 접자가 뭐예요? 접착제 할 때 접자예요. 붙을 접자. 오케이? 되니? 접한다. 붙었다 이 얘기야. 이건 붙은 거고 이건 뭐야? 이 케이크라고 생각을 해봐. 아, 케이크 먹고 싶다. 케이크라고 하면 여기 칼이야. 칼로 이렇게 샥 한 거 아니야? 그 원을 자르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이거는 붙은 거고요. 됐습니까?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거는 만나지 않는다.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상황들을요. 알겠죠? 그리고 이러한 직선 자체를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접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접선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됐니? 얘 접선이야. 그럼 얘는 뭐예요? 자르는 선이잖아. 그럼 자른다라는 걸 한문으로 뭐라고 쓸 수 있죠? 예, 자를 단자도 있겠죠. 예, 할선이라고 합니다. 할선. 자른다라는 뜻의 한문인 것 같아요. 저는 한문 잘 못하는데요. 아무튼 자른다라는 의미의 할선이라고 부릅니다. 할선이라 접선이라 이거는 이름 없어. 그죠? 그냥 흔한 놈이니까 이름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러한 위치 관계들을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이 도형의 방정식이잖아. 그럼 좌표 평면에 이것들을 나타내고 난 다음에 어떠한 숫자 값들로서 이러한 관계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제 말 이해돼요? 숫자 값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건 뭐냐? 자, 두 가지 내용을 쓸 거예요. 두 가지 내용. 첫 번째로 쓰는 게 뭐냐면 아니야. 방법 2부터 할게요. 자, 방법 2가 뭐냐면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쓰는 요놈이 뭐냐면 D하고 R을 비교할 거예요. D하고 R. 여기 있는 D하고 R이 각각 무엇이냐면 아니야. 디스턴스의 D예요. 판별식의 D는 대문자 D를 쓰죠. 소문자 D입니다. 이 D가 뭐냐면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그림이 너무 작다, 그지? 조금 확대를 시켰는데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중심이라는 것도 점이기 때문에 항상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수직거리, 그지? 그럼 이 빨간색 길이 D랑 R. R은 뭐예요? 원래 있던 원의 반지름 R. 오케이? 이 D랑 R을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 할선이 되는 경우에는 D랑 R이랑 비교했을 때 D가 어때요? R보다 작죠? 그러니까 R이라고 하는 걸 이런 생각으로 하면 돼요. 니네를 하느님이 위에서 쳐다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니네 머리가 중심이야. 그럼 D는 뭐예요? 니네 팔 이거예요.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돌리면 원이 나오잖아요. 그죠? 완벽한 원은 아니지만 그죠? 이거 반지름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보다 가깝게 들어온 거 아니야? D가 짧다라는 거? 가깝게 들어오면 원이 잘려 나가는 거겠죠. 니네 팔 잘려 미안합니다. 좀 잔인한가요? 잘려 나가는 거예요. 반지름, 이 팔의 길이라고 하는 이 반지름보다 더 가깝게 있는 거예요. D가 작다라는 거. 이해돼? 알겠어? 그래서 D가 R보다 작으면 그 직선은 내 팔을 자르게 되는 거죠. 원을 자르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됐죠? 그 다음에
접선이 되는 경우는 요 D가 요 길이로 늘어나요. 요 길이가 됩니다. D가 요 길이가 되는 거예요. 초록색 길이. 근데 요 길이는 반지름과 같아요. 즉 D랑 R이랑 같으면, 그러니까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으면 뭐가 된다? 접선이 된다. 접하는 상황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D가 R보다 크면, D가 지금 요 길인데 R보다 크잖아. 그러면 만나지 않는 거가 되는 거죠. R보다 D가 더 멀리 떨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 거지. 원 안으로 안 들어온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D하고 R 두 개를 갖다 비교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얘기를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D와 R 가지고. 되니?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으로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판별식을 이용하는 거야. 자, 판별식을 이용할 건데 판별식 이용하기 전에 먼저 니네가 생각을 한번 해볼 게 있는데요. 이 원과 이 직선의 교점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마이너스를 쓸게요. 미안합니다.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되니? 그럼 얘와 얘의 교점을 구하라니 무슨 말일까? 원이 이렇게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점 좌표를 구하래요. 이 점 좌표를 구하래요. 어떻게 구하죠? 자, 이거 잘 모르겠으면 이거 생각을 해보자. y 이퀄 x제곱 하고요. y 이퀄 x 플러스 2의 교점. x제곱이 이거야. x 플러스 2 이거예요. 교점 어떻게 구했죠? 얘네들이 교점 어떻게 구했어? 좌표 평면에서 그래프의 교점 어떻게 구했죠? 두 글자. 연방. 왜 연방을 풀었어? 자, 그래프를 잘 생각을 해봐. 그래프라는 건 뭐야? 얘를 만족하는 점들을 모아놓은 거 아니야? 이 점들이 싹 다 얘를 만족하는 거 아니야? 얘를 만족하는 x값, y값 아니야? 그게 그래프의 점들이잖아. 교점이라고 하는 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야. 어떤 x값, y값, x, y가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교점의 좌표를 구할 때는 얘네들을 연방을 풀면 되는 거야. 이해돼? 얘도 마찬가지라고요.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구하래. 이 원과 이 직선의 교점을 구하래. 그럼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얘네들 연방 풀면 돼. 그럼 얘네가 이 연방을 풀 수가 있겠죠? 그죠? 연방 어떻게 풀어요? 대입법으로 풀면 되잖아요. 이거 뭐예요? y는 뭐예요? 4분의 3x죠. 그럼 여기 y에다가 4분의 3x 집어넣는 거야. x제곱 더하기 4분의 3x의 제곱 이꼴 25라고 쓰는 거죠. 되니? 그럼 얘를 풀면 x값이 두 개가 나올 거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그게 바로 요 점의 x좌표와 요 점의 x좌표라는 거예요. 알겠어? 그럼 교점의 좌표 구하는 거니까 뭐야? 요 점의 x좌표 구했어. 그 구한 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y도 구해주시면 순서상으로 나오겠죠. 이해돼요? 맞아요? 그러면 그 중간 과정을 잘 생각을 해봐. 연방을 풀었더니 x값이 두 개가 나왔어. 그럼 x값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건 교점이 두 개라는 거죠. 제 말 이해돼요? 연방을 풀었더니 교점이 x값이 두 개 나왔다는 건 교점이 두 개라는 거야. 그 사실에 주목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얘기하죠. 이해돼요? 그럼 좀 지울게요. 지우고 설명드릴게요. 자, 봐. 이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이 어쨌든 주어질 거란 말이야. 주어졌을 때 걔네들이 두 점 만나려면,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얘네들을 연방을 풀겠죠. 연방을 풀면 100%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면 직선이니까 y는 몇 x 플러스 몇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를 갖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꼴 r제곱이라고 하는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잖아. 그래봤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잖아. 제 말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을 최대 두 개까지 가질 수 있겠네. 그럼 근이 두 개 나온다는 건 교점이 두 개라는 거고요.
근이 하나 나온다는 건 교점이 하나라는 거고요. 근이 안 나올 수도 있죠. 허근 나오는 건 안 나오는 거야. 함수에서는. 오케이? 근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안 나오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교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x값이 두 개다, 하나다, 빵개다. 이거 나누는 게 뭘로 나눴었죠? 판별식으로 나눴었죠. 판별식이 양수면 x값 두 개. 판별식이 0이면 x값 하나, 중근. 판별식이 음수면 x값 안 나온다 얘기하잖아. 내 말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죠?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얘네들을 연방을 풀었을 때 나온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양수다, 0이다, 0보다 작다로 위치관계를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볼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예요. 첫 번째, D와 R, 그러니까 스몰 D와 R. 그러니까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 R을 이용해서 걔네들을 비교함으로써 위치관계를 얘기해 주는 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그냥 아싸리 다 방정식으로 가는 거야. 연방을 풀었을 때 판별식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 그게 두 번째.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둘 중에 무엇을 이용하든 상관이 없어. 니네가 편한 걸 이용하면 되는데 편한 것 중에 어떤 문제는 DR 이용하는 게 좋고요. 어떤 문제는 판별식 이용하는 문제가 좋아요. 알겠어? 니네가 풀다가 판별식 풀어서 이제 막 하려고 하는데 식 정리가 엄청 거지 같아. 그럼 DR로 바꿔. 어떤 문제는 DR로 하는데 좀 거지 같아. 그럼 판별식 문제로 바꿔. 상관이 없다 이 얘기야. 알겠냐? 어느 경우에는 뭐가 좋고 어느 경우에는 뭐가 좋다 이거 굳이 구별하지 말고요. 그냥 해요. 그거 외우는 게 오히려 더 골치 아파요. 알겠습니까? 똑같은 문제를 방법 두 가지를 다 이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볼게요. 자, 예제 문제로 가겠습니다. 필수 예제 13번 문제 가봅시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0과 y는 x 플러스 k의 위치관계가 이렇게 되도록 k의 범위 또는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뭘 이용할까요? dr 이용할까요? dr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원이 이렇게 있어요. 중심이 0,0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직선이 뭐예요? 얘죠? 그럼 자, 이렇게 되겠죠? y는 x 뿔 k겠죠? 두 점 만나는 거니까 지금. 그지? 그럼 자,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어요? 물론 값으로 나오지 않고 k가 들어가 있는 식이 될 거야. 근데 상관없어. 어쨌든 얘를 구할 수 있고 반지름은 얼마예요 지금? 루트 2죠. 그럼 얘네들을 비교할 거예요. 자, d는요 뭡니까? 루트. 자, 얘가 이렇게 나오면 d 구하기 쉽지 않잖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얘를 직선의 방정식 모양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x-y 플러스 k 이퀄 0. 오케이? 됐니? 그럼 얘와 0,0 사이의 거리 아니에요? 그게 d죠? 그러면 1제곱 1제곱이니까 분모 2 쓰시면 되죠. 분자는요 00 들어가니까 절대값 k가 되겠네요. d가 이거야. 근데 얘가 루트 2보다 어때야 돼요? d가 작아야 돼요? d가 커야 돼요? 잘라야 되잖아. 그럼 반지름 r보다 d가 더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d가 더 짧다라는 거죠. 이해돼요? 팔 자르는 거. 반지름 잘라야 되잖아. 작아야지 자르잖아. 작아야 돼요. 됐어요? 그럼 이거 푸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풀어? 절대값 k, 양변에 루트 2 곱하면 얘가 2보다 작다 나오죠. 됐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요? k의 범위 어떻게 풉니까? 절대값이 숫자보다 작다? 그럼 뿔마 사이라고 하셨죠? 누가요? 수재희님께서요. 그죠? 네. 이게 답이에요. 됐어요? 이해돼요? 자, 요거 하나 풀었으면 얘도 끝나고 얘도 끝나요. 왜일까요? 접한다 해봤자 부등식에서 등식으로 바뀐 것 뿐이잖아. 절대값 k가 2다라고 하겠죠. 그럼 k는 얼마예요? 뿔마 2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해돼? 그 다음 만나지 않는다면 뭐겠어? 반대 범위. 봐봐. 지금 내가 쓴 게 k가 마 2하고 2 사이일 때는 뭐라 그랬죠? 2점이라 그랬죠? 그
그 다음에 딱 요놈이 될 때는 뭐라 그랬죠? 한 점 접한다 그랬죠? 그죠? 요놈하고 요놈이 접하는 거죠? 그럼 뭐야? 만나지 않는 건 요 바깥쪽이겠죠. 예, K는 마 2보다 작거나, 아니, 마 2라고. K는 2보다 크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해돼요? 그럼 요거를 정확하게 좌표 평면상에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 정확하게 좌표 평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왜냐면 얘네가 수학을 이거 하나만 하고 때려칠 거 아니잖아, 그지? 나중에 고2, 고3 돼가지고 수학을 계속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래프 해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을 조금 적용을 한번 해보자. 내가 좀 말을 좀 거창하게 했는데 그냥 그래프에서 좀 보자 이 얘기야. 그래프를 내가 그려볼게. 그려볼게요. 세로 복사해서 다시 그려야죠. 나타났어. 자, 그래프 그려볼 건데요. 자, 얘는 니네가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릴 수가 있다. 왜? 후방인데 식이 완벽하게 나와 있잖아. 반지름 얼마짜리, 중심이 얼마인 원이에요. 반지름 얼마죠? 반지름 루트 2고요. 중심은 0,0이고요. 그럼 여기서 루트 2짜리 원을 그릴 거야. 됐냐? 그 원을 계략적으로 그릴게요. 감자가 됐네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직선을 그릴 건데 이 직선을 얘네가 그릴 수 있냐? 못 그려. 왜 못 그려? y절편 안 나왔잖아. 그지? 근데 y절편이라고 하는 건 얼마만큼 높게 있냐 낮게 있냐 이런 것들 보는 거 아니야? 그리고 기울기는 나와 있잖아. 기울기 1이야. 기울기 1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증가할 때 1 증가하는 모양으로 x축의 양의 방향과 45도로 그리면 되는 거잖아. 그럼 직선을 내가 그려볼게. 뭐 이렇게 그렸어. 기울기 1짜리야. 그럼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얘가 될 수도 있고 뭐 얘가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잖아. 아이씨. 접하게 그리고 싶었거든. 기울기 1짜리로 막 여러 개를 그려봤어요. 그죠? 그럼 이 각각 직선들의 K값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잘 봐.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위로 그리면 되고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아래로 그리면 돼. 맞아? 그럼 봐봐. 이게 K가 제일 큰 놈이고요. 좀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이 직선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내려오고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이해돼요? 그럼 K가 엄청 크면 만나지 않는다요. 그지? 그럼 자 봐봐. 좀 더 내려왔을 때 만나게 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이 만날 때 K값 아까 얼마였어? K값 뿔만 2였잖아. 이 K값 2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2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2점 만나는 거죠. 아까 봐봐. 2점 만날 때 K값 범위 뭐였어요? 마 2보단 크고요. 2보단 작다잖아. 그럼 2보다 작아지면 2점 되는 거예요. 2점 되는 거잖아. 그지? 타 K가 2하고 얘가 마 2거든요. K가 2하고 마 2 사이일 때잖아. 그럼 다 2점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K가 마 2보다 더 작아졌어. 그럼 뭐야? 만나지 않는다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K값에 따라서 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돼요. 안 만났다가 한 점 만났다가 두 점 만났다가 두 점, 두 점, 두 점, 두 점, 두 점, 두 점, 한 점 만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돼요. 이해돼? 그래서 K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동되는 이런 그래프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괜찮아요? 이런 그래프 해석들을 고2, 고3 되면 많이 한다 이 얘기야. 그래프 그려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도형들이 움직여. 이해돼? 그럼 자 봐봐.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k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 이러한 도형은 우리가 어떤 도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 봐봐. 여기서는 이 k에 따라서 직선을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막 이렇게 있잖아.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 원이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중심이 0,0이면서 작은 원, 점점 커지는 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K가 작아질수록 원이 작아지는 거고 K가 커질수록 원이 커지는 걸로. 이해돼? 알겠어? 그래서 원을 작게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원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혹시? 중심이 0,0으로 같죠? 그 중심이 같은 원들을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아는 사람? 어?
동심. 네, 동심원이라고 해요. 이름에 그 국어 시간에 뭐 시 같은 거 막 이런 거 할 때 뭐 소년이 뭐 호수에 뭐 돌을 던졌다. 뭐 그러자 뭐 호수의 파면이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갔다. 이런 거 있잖아. 그 동심원이 아이의 마음 동심이 아니라 중심이 같은 원, 그 동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미안합니다. 과학 시간에 들어가요. 아, 과학 시간에 배워요, 동심원? 파동! 종파, 횡파 뭐 이런 거 할 때, 그치?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래? 그래? 미안, 나 아는 척 좀 해봤다. 네? 물이요? 네, 빨리 갖다 오세요. 자네는 이거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도 한번 이제 문제들을 풀게요. 잠깐만요. 바로 이거 맞아요? 아, 맞죠? 예. 자, 현의 길이 구하는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어요.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방금 배운 내용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얘하고 두 점 만나는 거야. 원이 이렇게 있고요. 직선이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의 길이 구해달라 이 얘기죠? 그럼 자, 중심 알죠? 마 1,1이죠? 그 다음에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알죠? D 구할 수 있죠? 반지름 R 알죠? 그죠? 그럼 얘네들 이용하시면 피타고라스로 요거 아까 한 거죠? 이해되세요? 이 D도 구할 수 있고 R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피타고라스 쓰면 요 길이가 나온다 이 얘기야. 그지? 아까는 두 원에서 공통현의 길이였었고요. 여기는 그냥 원과 직선이 만날 때 현의 길이 물어보는 거예요. 비슷해요. 상관이 없어요. 됐죠? 얘 오히려 더 쉬운 거죠. 아까 걔보다. 아까 걔는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지만 얘는 나와 있으니까. 그죠? 넘어갈게요. 쉬우니까. 자, 그다음 원밖에 한 점에서 정점까지의 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야 돼. 어쨌든 자, 어떤 한 점이 있어. 3,2라는 P라는 점이 있어요. 그 다음 원이 있을 거야. 근데 원에 그은 접선이라니까 원 안에 P라는 점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요 P에서 접선을 그을 수 있어? 못 긋잖아. 원 밖의 점이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알겠냐? 그 정도 상식은 있어야 돼요. 미안한데. 어디다 그릴지 모르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 밖에 한 점이 있어. 그래야지 우리가 접선을 그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접선을 이렇게 그었어. 되니? 접선을 그은 거야. 그랬을 때 접점을 뭐라고 잡아요? T라고 잡았어요. 그때 이 PT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 길이가 얼마냐 이 얘기잖아. 자, 근데 중심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중심이 얼마예요? 맞아요? 그럼 자, 여기는 이 빨간색 길이를 구할 수 있니? 두 점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3,2부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까지 거리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요 길이 안다. 그리고 얘를 갖다 변형하면 반지름 나와요? 안 나와요? 반지름 나오죠? 그럼 요 빨간색 길이 안다. 그지? 그리고 얘가 직각이죠. 접선의 성질이에요. 그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야. 금요일날. 그럼 뭐 쓰면 돼? 이거 알고 있으니까 피타고라스 쓰면 얘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이해되냐? 계산은 생략해도 될까요? 괜찮죠? 간단하잖아요. 뭐 길이 구하는 거. 뭐 이거 변형하면 반지름 나오니까 피타고라스 쓰는 거야. 뭐 여러분 고1인데, 그지? 중3도 아닌데요, 이제. 졸업들 하셨잖아요. 그죠? 피타고라스 못하는 사람은 없겠죠. 자, 그 다음 문제, 필수예제 16번 문제입니다. 원이 있고요. 원 위의 점과 직선 요놈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럼 이 원을 조금 바꿔 써볼게. x-1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 5, 8 이렇게 되나요? 맞나요? 맞죠? 네, 뭐 이런 원입니다. 중심이 1, 마이너스 2고요. 반지름 2루트 2짜리 원이에요. 그리고 직선이 있어요. 그럼 봐봐.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을 그릴 건데 이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만난다면 원위의 한 점과 직선의 거리의 최소값이 0이 되겠죠. 점을 요놈으로 가면 되니까. 그럼 만나는 직선이면 안 되는 거야. 만나지 않는 직선인 거야. 알겠니? 만나지 않아요.
그럼 직선이 이렇게 있어. 만약 그러면 원 위에 한 점을 잡아요. 이 점이 P야. P? P라고 합시다. 그럼 요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항상 수직거리죠. 근데 이 거리를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해달래. 그럼 얘 딱 봐도 얘는 일단 최소값부터 볼게요. 최소값. 요 길이가 최소값은 아니겠지. 그지? 제일 짧아 보이지 않죠. 이해되죠? 그럼 짧은 거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 나오겠죠. 여기 어딘가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누구일까요? 요 놈이겠죠. 얘를 갈 때 거리가 최소값이 되겠죠. 근데 요 길이 어떻게 구해요? 요 점 좌표 알아요? 몰라요. 그럼 x, y라고 잡아? a, b라고 잡아? 그래서 구하기 힘들어요. 그죠? 난 요 길이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잘 봐. 중심 있냐?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요 점을 지나게끔 돼 있어. 제일 짧아지는 요 점을. 이해돼?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얘가 제일 짧은 길이라는 거 동의해요? 얘보다 살짝 엇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이 파란색 길이보다 이 빨간색 길이가 더 길죠? 그건 동의하죠? 확실히 동의하죠? 이 빨간색 길이가 더 길죠? 파란색 길이라는 건 뭐야? 반지름과 요 길이고요. 빨간색 길이는 반지름과 요 길이야. 똑같이 반지름인데 그러면 요 길이랑 비교하면 요 길이가 더 짧다라는 거죠. 똑같이 반지름에다가 각각 요거하고 요거를 더한 건데 얘가 더 긴 거니까 돌아가는 거니까 얘는 다이렉트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제일 짧은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만나는 그 지점으로 가야지 제일 짧은 길이가 나온다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럼 이 초록색 길이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서 요거 빼면 되죠. 요건 뭔데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중심인 1,2와 요 직선 사이의 거리. 그죠? 맞아요? 네, 그럼 뭐예요? 루트 2분의 여기다가 1하고 마이 집어넣으세요. 그럼 얼마죠? 6인가요? 3루트 2네요. 됐습니까? 이 길이가 얼마라고요? 3루트 2예요. 거기서 반지름 빼세요. 반지름 얼마? 2루트 2. 그럼 최소값 얼마? 루트 2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최대값은요. P를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완전히 반대쪽 요놈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요 길이가 최대값이겠죠. 역시 요놈은 반지름을 지나겠죠. 중심을 지나겠죠. 요 길이가 최대값이에요. 그럼 뭐예요? 아까 구했던 3루트 2에다가 반지름 더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요 길이 루트 2에다가 지름 더해줘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3루트 2 더하기 얼마? 2루트 2니까 5루트 2겠죠. 됐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어떤 원 위의 임의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은 항상 뭘로 간다?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서 반지름 뺀 거와 반지름 더한 거로 간다. 오케이? D 마이너스 R이 최소값이고 D 플러스 R이 최대값인 거야. 됐니? 됐어요? 자, 이거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시험에 잘 나와요. 엄청 잘 나와. 그래서 자세하게 한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넘어갑니다. 자, 일단은 잠깐 좀 쉬었다가 4챕터 나가도록 할게요. 조금만 쉬세요.